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사주가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 빌려 쓰고 임대료를 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사태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신차 배정과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지원을 위한 정부 실사도 시작됩니다. 오전에 출발해 오후에 돌아오는 항공편이 신설돼 군산 제주가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여전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GM이 군산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지 이번 주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채권 만기와 신차 배정, 노사교섭이 진행되고 군산 지원을 위한 정부 실사도 시작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GM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신차 배정 발표와 본사에서 빌린 7천억 원의 채권 만기 시한이 이달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 군산공장 정상화를 담은 노사 임단협 교섭도 진행되고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의 방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신차 배정도 부평과 창원 공장만 거론돼 군산공장 정상화는 여전히 뒷전입니다. 도에서도 베리앵글 사장 면담 신청을 하겠습니다.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고 있고. 공장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선소와 GM 문제로 직격탄을 맞은 군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본격화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수요일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한국 GM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만나고 침체된 상권과 주택 사정을 둘러볼 예정인데 대책은 다음 달쯤 나올 전망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단기적으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생활 안정입니다.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여건을 지금 당장 마련해 준 것이니 정상화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군산공장 완전 폐쇄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근 부평과 군산에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잇따라 삶을 포기했습니다. 실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심리적 안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퇴직을 앞둔 GM 군산공장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희망 퇴직 승인 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평공장 근로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모두 실직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막막하죠. 왜 그러냐면은 당장 며칠 있으면 이제 실업자잖아요. 그러면 정말 80 먹은 노모에다가 처자식 있는데. 그러나 퇴직 근로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유일한 노동부 심리상담조차 군산은 전담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이마저도 홍보가 부족해 이용자가 하루 평균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초기 상담이랑 심리 상담이랑 복지랑 이런 것들 같이 해서 7명 설치가 됐거든요. 고용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 배 인력은 필요하다. 일일 평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전문가들은 적절한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극단적 선택이 지역사회에 전염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대량 실직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업 상실의 두려움은 엄청난 공포로 오는 것이고요. 사람을 중시 여기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주 긴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함께 정책적인 안전망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피해업체 지원에 나섭니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중개지원대출에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출 확대로 자동차와 조선소 납품, 용역업체들은 기존보다 1% 정도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1년간 자금을 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사주 자녀들의 땅을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땅을 빌리는데 회사 돈 수억 원을 미리 지급해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평화동의 한 시내버스 회사 차고지입니다. 밤에는 100여 대의 회사 버스가,
낮에는 직원 차량을 주차하는 곳입니다. 회사는 8,800제곱미터가량의 차고지 2곳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땅 주인은 다름 아닌 사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곳은 딸과 사위 명의, 또 다른 곳은 두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 법인체가 돈이 없어요. 옛날 두둔하려고 오다가 돈이 없어요. 회사가 지불하는 월세는 고스란히 사주 자녀들의 쌈짓돈이 되는 셈입니다. 한술 더 떠 회사는 5, 6년치 임대료를 사실상 미리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돈 5억 원으로 농지였던 땅을 차고지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야, 이놈 사서 차고지로 세라로 받아먹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친 동기고. 한 해 임차료로 7,800만 원가량을 썼다며 표준 운송 원가표를 작성해 시로부터 꼬박꼬박 보조금도 받아갔습니다. 결국 사주 일가 배를 불리는데 세금이 적잖게 들어간 겁니다. 법인인 시내버스 회사의 재산을 사주나 사주의 아들, 딸, 개인 재산을 증식하는데 불법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보조금은 늘려달라는 버스회사. 언제까지 부실 경영을 봐주며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의 외압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자료를 살핀 결과 의심 정황은 있지만 관련 정치인들이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촉소 외압은 전혀 없었고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 가리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 축산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농장을 경영하는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46살 A씨는 어제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남원시 축산 담당 공무원 52살 B씨가 2009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중에 제주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지난 25일 첫 취항을 했습니다. 왕복 3편에 오후에 다시 군산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 하루 생활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먼저 첫 운항 표정을 한범수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공항이 아침부터 이용객으로 북적입니다. 오후에만 붐비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군산공항의 제주행 첫 운항이 오전 10시 55분으로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산에서 가게 되니까 집에서도 여유 있게 출발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군산공항은 그동안 오전 시간대 제주행 항공편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민들이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진 청주공항이나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도착을 해도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제주도를 훨씬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상으로 그런 게 생겨서. 군산에 오전 항공편이 생기자 충남 서해안 등 타 지역 이용객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발 제주행 항공편은 이스타항공이 한 차례 추가하면서 대한항공을 포함해 모두 3편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가까워진 겁니다. 오전에 군산에서 비행기를 타면 점심시간인 낮 12시 이전에 이곳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용물을 보고 오후 늦게 군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두 지역이 사실상 1일 생활권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도민의 수건이던 군산공항 증편, 항공교통오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증편 이후 군산공항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습니다. 더 편한 시간대에 항공기가 자주 오가면 그만큼 이용객이 늘고 국제공항 설립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나가자 여객기한 승객들이 웅성거립니다. 공항의 자체 장치와 해무로 인한 저지점으로 인해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시지 못해 제주를 출발해 군산으로 오던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로 착륙을 할 수 없게 되자 제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항공사가 환불 조치했지만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볼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일 다 망쳤지요 뭐. 상황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내보내버리니까. 항공사는 공항과의 계약이나 정비 등을 이유로 제주로 회항을 선택했지만 일일 생활권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청주나 광주 등 인근 공항을 활용해야 하는 승객 편의가 우선시해야 됩니다. 또 오전 항공편은 한시적이어서 12월 이후 동절기에는 운항이 멈추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행 첫 운항 시간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오전 10시 55분 출발로는 청주와 광주 공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군산공항이 새로운 국제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항공 수혜 확보도 과제입니다. 이윤을 먼저 어느 정도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이용객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요. 이번 증편이 군산공항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세먼지 납품 일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평균 미세먼지 납품 일수가 26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3배가 넘는 94일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보통이던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는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나쁨 수준에 해당됩니다. 완주 책박물관이 삼내 책마을 문화센터로 이전합니다. 남원 한파우 소리체험관에서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시군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 책박물관이 삼내 책마을 문화센터로 이전해 오는 30일 개관합니다. 지난 2013년 개관한 책박물관은 고서 전시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이전과 함께 책 관련 공간을 모아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전국에서 문화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찾아올 겁니다. 네. 남원 농악전수관인 한파우 소리체험관이 관광객과 함께하는 상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설 공연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시립농악단의 사물놀이와 판소리로 진행되고 당일과 1박 2일, 2박 3일 일정으로 농악 캠프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한파우 소리체험관은 체험형 숙박시설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공연들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으시니 언제든 놀러 와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군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장수 승마장과 장수 승마 체험장 운영 시간을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합니다. 승마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이번 운영 시간 연장으로 장수군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면 청소차를 구입해 운영하고 대기오염 측정망도 구축합니다. 청소차는 시범 가동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오수면 등 주요 읍면에서 운영되며 대기오염 측정망은 연내에 임실읍사무소 2층에 설치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단위로 교사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교사 차별화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교사 3만 3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성과급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도민들은 다음 달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부담을 덜고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요양시설이 확충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8곳인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을 오는 2022년까지 28곳으로 늘리고 올해 3곳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은 치매 노인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치매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조선시대 혁명가로 불린 정여립을 기리는 동상 건립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발족한 대동사상 기념사업회는 정여립 동상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주 정여립로에 동상을 세우기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16세기 전주시 남문 밖에서 태어난 정여립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대동계를 조직했지만 서인에게 모반죄로 공격받다 의문사한 인물입니다. 3D 프린팅과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6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5회 국제 3D 프린팅 드론 코리아 엑스포가 열려 4차 산업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인형 제작과 드론 인형 뽑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구인 구직 기회도 마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아시아 에셋 매니지먼트로부터 국가부문 최우수 연기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미국발 금리 인상, 한반도 핵 위기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26%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기금 운용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 투자선 다변화와 인프라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마감한 전라북도지사 후보 공모에 송하진 현 도지사와 김춘진 전 의원 등 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 후보에 공모한 2명은 서류 심사와 다음 달 2일 면접을 거쳐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됩니다. 4월 농촌 명소를 추천하는 봄 농촌 여행 코스 6선에 남원시가 선정됐습니다. 옛 남원역과 춘향 테마파크, 요천 강변, 달 오름마을을 연계한 코스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광객들에게 농촌 관광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별로 농촌 여행 코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4일 무주 만세운동 기념 행사가 어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딧불 시장 원현광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주 만세운동은 3.1 운동 소식과 독립선언문이 전달되면서 전일봉 선생을 비롯한 주민과 학생들이 무주 장내에 모여 벌인 독립운동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은 오늘 실력파 뮤지션들로 구성된 팝테라 솔레 올레의 봄 노래를 선보입니다. 신명나는 타악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문화의 날 공연이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익산 W미술관은 한국 근대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를 오늘부터 선보입니다. 반딧불과 별빛을 소재로 한 문재성 작가의 개인 전시가 오늘부터 교동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나대리고 사는 법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지역 음악인들을 위한 음악 창작소가 오는 3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내일 시청 로비에서 장애인 생산품 홍보를 위한 전시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진안구는 식목일을 맞아 모레 진안고원 시장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19회 완주 삼례 딸기 대축제가 30일부터 4일간 삼례 행정복지센터와 하리마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3월 27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익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대체로 맑고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창 22도, 전주 21도, 김제 19도 등 18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최고 1m까지 일겠고 해상에 짙은 안개가 예상돼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